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20개월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현재는 둘째를 임신 중이라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내고 잠시 쉬고 있는 중이에요. 하루하루가 분주하지만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니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꽤 따뜻해지는 날들이 많답니다. 얼마 전에는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요. 낯선 곳에 정착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다행히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오가다 마주친 몇몇 이웃 언니들과 친해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인사만 주고받는 정도였는데 점점 대화도 길어지고 아이 키우는 정보나 일상 속 사소한 걱정거리들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친해진 언니들이랑은 일주일에 한두 번쯤 모여서 커피도 마시고 아이들 놀게 하면서 수다도 떨고 육아하면서 느끼는 답답함이나 기쁨도 서로 공감해줄 수 있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 정도로 친밀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편들도 인사하는 자리가 생겼고 몇 번은 부부 동반으로 만남도 가졌습니다. 또 특별한 날이나 시간 여유가 있을 때는 각자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함께 나눠 먹기도 했고요. 이렇게 함께 모이면 웃음도 많고 어쩐지 외롭지 않다는 기분이 들어서 저로서는 꽤 소중한 관계들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들과는 근무 형태가 좀 달라서 주말이라고 쉬는 날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일이 있으면 토요일, 일요일도 나가야 하고 쉬는 날도 들쑥날쑥해서 저희 가족만의 일정을 맞추기가 쉽지 않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남편이 주말에 출근을 하게 되어서 제가 아이와 함께 우리 집에서 이웃 언니들과 모이게 되었어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같이 어울리는 언니들 중에 7살 아이와 우리 딸과 또래인 아이 2명을 키우는 한 언니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언니와 저는 성향이 잘 맞지는 않는 편이에요. 표현을 좀 조심스럽게 하자면 조금 궁상맞다고 할까요? 어디를 가든 항상 돈 걱정을 하고 말끝마다 힘들다는 말을 달고 사는 타입인데 문제는 그게 지나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언니 남편조차도 그런 아내의 말과 행동이 창피한 듯 사람들 앞에서 난처해하는 모습이 자주 보일 정도예요. 예전에 그 언니 가족과 다른 가족들 모두가 함께 고깃집에서 식사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음식을 좀 천천히 먹는 스타일이라서 다들 어느 정도 배가 찼을 때 저는 고기 몇 점 더 구우며 천천히 먹고 있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그 언니가 큰 소리로 저를 보며 "어머, 더 먹게? 그만 먹지, 나 좀 싸가게. 엄마는 이런 거 자주 먹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은 분위기였어요. 다들 놀란 눈으로 그 언니를 쳐다보고 그 언니 남편은 얼굴이 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민망하더라고요. 저도 당황했지만 그 상황이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굳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싶진 않아서 그냥 애써 넘겼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 언니랑 저랑은 애초에 성격이나 생활 방식이 많이 달라서 자주 맞부딪힐 수 있었지만 그래도 다른 언니들이랑은 잘 지내고 있었고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관계다 보니 저 혼자 거리를 두기도 애매해서 그냥 참고 넘어가는 일이 많았죠. 그 언니를 포함해서 우리 언니들은 모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 집과 또 한 언니의 집이 평수가 가장 큰 편이에요. 저희 남편이 비교적 수입이 안정적이고 저 역시 정년이 보장된 직장에서 일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큰 걱정이 없는 편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을 티 내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결혼 전에도 남편의 형편이 괜찮다는 걸 알게 된 친구가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제 뒷담화를 퍼뜨리며 저를 험담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 일을 계기로 큰 상처를 받았고 결국 오랜 친구와도 손절하게 되었죠. 결혼 후에도 그런 비슷한 일을 또 한 번 겪고 나니 마음을 다치지 않으려고 아예 티를 내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언니가 늘 저에게 잘 살아서 좋겠다. 남편이 잘 벌어서 부럽다. 이건 또 언제 산 거냐. 역시 있는 집은 다르다 같은 말을 아무렇지 않게 던진다는 거예요. 그 말들이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자꾸 반복되다 보면 사람을 참 불편하게 만들어요. 심지어 가끔은 "그거 안 쓰면 놔주면 안 돼? 라며 은근슬쩍 뭔가를 달라고 하기도 하고 다 같이 만나면 엄마가 한턱 쏘는 거 어때? 하고 분위기를 몰아가요. 처음엔 웃어넘겼지만 그런 일이 거듭되면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상하게 됩니다. 다행히 다른 언니들이 그런 상황에서 제 편을 들어주고 그 언니의 말이나 행동을 말려주는 덕분에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셈이에요. 아니었으면 진작 거리를 뒀을지도 모르죠. 저희 남편은 평소에 취미라고까지는 아니지만 피규어나 독특한 인테리어 소품들에 관심이 많아서 종종 하나둘씩 사 모으곤 했어요.
아무래도 남자라서 그런가 특히 영화나 히어로물에 나오는 캐릭터 피규어나 기념, 소장품 같은 것들에 눈이 많이 가는 편이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이해가 잘 안 됐지만 그게 남편에게는 일상의 작은 즐거움이자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 같아 보여서 굳이 말리진 않았습니다. 저도 사실 텀블러를 모으는 걸 좋아하거든요. 여행을 가면 꼭 그 지역 스타벅스 한정판 텀블러를 사온다든가 예쁜 디자인을 보면 충동적으로 사게 되는 그런 작은 취미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거실 한쪽에 조그만 진열장을 하나 마련했어요. 남편이 모아온 피규어들과 제가 모은 텀블러들을 함께 넣어두는 공간이었죠. 매일 보는 거실에 진열장이 있으니 왠지 우리의 시간이 담긴 물건들을 함께 감상하는 것 같고 소소하게나마 뿌듯함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엔 별 생각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가 걸어다니고 손을 뻗기 시작하면서 진열장 근처에서 놀까 봐 조마조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혹시라도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싶어서 결국 남편과 상의 끝에 작은 방으로 진열장을 통째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위험한 일 생기면 안 되니까요. 얼마 전 문제가 생겼던 그날은 주말이었어요. 남편은 출근 중이었고 저는 아이랑 집에 있었어요. 마침 그 언니들과 점심을 함께 하기로 했던 날이었는데 평소처럼 우리 집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총 2명의 언니가 오기로 했고 한 명은 남편이 아이를 봐주신다며 혼자 왔고 문제의 그 언니는 아이 둘을 모두 데리고 왔더라고요. 사실 아이들이 여럿 모이면 정신없긴 해도 또래라 잘 어울리니까 저는 그저 아이들이 사이좋게 놀기만을 바랐습니다. 우리는 거실에서 피자를 시켜 먹으며 수다를 떨었고 아이들은 거실과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웃고 떠들며 자유롭게 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갑자기 집 안 깊숙한 곳에서 우당탕 하고 뭔가가 크게 부서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진열장이었습니다. 말로는 설명 못할 직감이 들었어요. 설마 그 방에 들어갔나? 설마 진열장이 넘어졌나? 하는 불안감에 심장이 순간적으로 철렁 내려앉았죠.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작은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진열장이 완전히 앞으로 쓰러져 있었고 안에 있던 물건들이 바닥에 흩어져 엉망진창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제 시선은 진열장이나 피규어가 아니라 혹시 아이가 다치진 않았나? 그게 먼저였어요. 다행히 그 언니의 첫째 아이는 방 한켠에 멍하니 서 있었고 눈물은 그렁그렁 맺혔지만 눈에 띄는 외상은 없었어요.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괜찮아? 어디 안 다쳤어? 놀랐지? 하고 아이를 다정하게 달래주었어요. 그 아이는 울먹이며 고개만 끄덕였고 저는 아이를 다독인 뒤 위험하니까 다들 방에서 나가 있자며 아이들과 언니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사실 그 순간 머릿속은 복잡하고 속은 뒤집어질 것 같았지만 괜히 분위기를 험하게 만들면 아이에게도 좋지 않을 것 같아 꾹 참고 말했어요. 일단 상황을 파악해야겠다 싶어 방에 남아보려 했는데 무너진 진열장과 흩어진 피규어들을 보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남편이 오면 함께 정리하자고 생각하고 일단 사진부터 남겨두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요. 거실로 나와 아이에게 조심스레 물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왜 진열장이 쓰러졌을까? 아이는 처음엔 우물쭈물 말이 없더니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조용히 말했어요. 아이언맨 꺼내고 싶어서 위에 올라갔어. 저는 속으로 역시나 하며 한숨이 나왔지만 아이가 다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언니가 옆에서 툭 끼어들듯 말하더라고요. 일단 애도 놀랐고 우리도 놀랐으니까 진정하고 나중에 얘기해줘. 미안해. 그리고는 진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외에는 아무 설명도 없이 서둘러 아이들을 챙겨 나가버렸어요. 너무도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어서 저랑 남아있던 다른 언니는 둘 다 멍하니 그녀가 현관문을 닫고 나가는 모습을 바라만 봤어요. 그 상황이 얼마나 황당했는지 다른 언니가 이거 같이 치워줄까 하며 진심으로 도와주려 했지만 저는 괜찮아요. 남편 오면 같이 정리할게요. 하고 정중히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저 그 일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마음도 몸도 움직이기 힘들 만큼 지쳐있던 상태였어요. 결국 저는 아이와 함께 거실에 앉아 남편이 퇴근하길 기다리며 부서진 피규어들의 사진을 하나하나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물건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애정과 노력이 담긴 공간이 무너져버린 순간이었으니까요.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선 순간
그의 얼굴은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말없이 현관문을 닫고 거실을 훑어보던 그 눈빛은 이미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죠. 작은 방문이 반쯤 열린 채 안에서 깨진 조각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걸 보며 남편은 조용히 그리고 무겁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렇게 중얼이는 소리조차 낮고 깊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진열장 쓰러졌던 상황을 다시 설명했고 남편은 한참 말이 없다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가 피규어 조각들을 하나하나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이내 그중 몇 개를 손에 들고는 말없이 바라보더니 고개를 떨궜어요. 그 피규어들은 남편이 몇 년에 걸쳐 어렵게 모은 것들이었거든요. 어떤 건 해외에서 직구로 겨우 구한 한정판이었고 어떤 건 재출시가 안 되는 레어템이기도 했죠. 수집가에게는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애정과 시간, 기억이 깃든 상징이거든요. 우리는 함께 진열장을 세우고 남은 것들을 조심스럽게 정리한 후 깨지거나 부러진 것들을 따로 모아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 금액이 적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져보니 200만 원 정도가 되었어요. 다시는 못 구하는 물건들도 있어서 금전적인 손해 이상의 아쉬움이 있었죠. 남편과 저는 긴 대화를 나눈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열장 값은 우리가 감수하되 망가진 피규어들에 대해서는 그 언니에게 정당하게 보상받자고요. 솔직히 저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 언니 평소 행동이 좀 궁상맞고 자기중심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아이 문제니만큼 부드럽게 풀고 싶었어요. 하지만 워낙 책임감 없는 행동을 자주 보여왔던 터라 이번엔 확실히 해두자는 생각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피규어 구입 내역을 카드 명세서에서 하나하나 찾아서 정리했어요. 제품명, 구매처, 금액까지 일일이 표로 정리하고 사진도 첨부해서 문서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언제든 설명할 수 있도록 말이죠. 혹시나 그 언니가 말을 바꾸거나 딴소리 할까봐 철저히 대비해둔 겁니다. 그날 밤은 너무 늦어서 연락을 못했고 다음날 아침에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어요. 2번, 3번 결국 5번까지 걸었는데도 받지 않자 답답한 마음에 카카오톡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연락을 달라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카톡도 읽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도 읽지 않길래 일집이 아니라 안일집이라는 사실에 점점 화가 났습니다. 일부러 피하는 건가 싶었어요. 결국 참다 못해 메시지를 길게 보냈습니다. 진열장 값은 안 받을게요. 하지만 망가진 제품들은 그대로 두지 못하겠습니다. 제품 가격은 정리해서 200 정도이고 문서로도 정리했습니다. 너무 늦게 연락드리는 것도 이해하지만 최소한 먼저 연락하고 사과하는 게 도리 아닐까요? 지금은 너무하신 것 같아요. 연락 바로 주세요. 단호하면서도 최대한 예의를 지키려 노력한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언니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었고 우리는 더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한 후 결국 직접 그 언니 집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집에서 불과 몇 분 거리였지만 걸어가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이도 있고 혹시 또 일이 커지면 어쩌나 싶기도 했고요. 그 집 초인종을 눌렀더니 문은 그 언니 남편이 열었습니다. 저희를 보자 어리둥절한 얼굴로 무슨 일이에요? 묻더군요. 집 안으로 들어서니 거실 한쪽에 그 언니가 서 있었는데 우리가 왔다는 사실에 당황한 듯 멍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언니 남편은 전혀 자세한 이야기를 모르는 눈치였어요. 그 언니가 대충 얼버무린 것 같았어요. 남편이 그 언니에게 무슨 일인지 말 좀 해봐 하고 묻자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머뭇거리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진열장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문서도 출력해간 걸 건네며 파손된 제품들에 대한 가격과 사진들을 보여드렸죠. 그걸 본 그 언니 남편은 순간 얼굴이 확 바뀌더니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아내에게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걸 왜 숨겨? 애가 그런 사고 쳤으면 미안하다 하고 정리했어야지. 그는 저희가 옆에 있는데도 막 욕을 하며 분노를 표출했고 그 언니는 당황한 듯 울먹이며 아무 말도 못했어요. 너무 격해지길래 저랑 남편이 말리려 했지만 그 언니 남편은 이젠 네가 알아서 해 한마디 남기고는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이후 분위기는 싸늘하게 가라앉았어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남편이 나가고 나자 그 언니의 얼굴이 확 변하더니 마치 다른 사람처럼 표정이 싸늘하게 굳더라고요. 근데 우리 애가 진짜 그런 거라는 증거 있어요? 하고는 뻔뻔하게 따지듯 말했어요. 처음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제 자기 아이가 아이언맨 만지고 싶어서 진열장에 올라갔다고 직접 말한 거. 언니도 옆에서 듣고 나도 듣고 다른 언니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언니는 그건 아이가 무서워서 그냥 그렇게 말한 거지 확실하지 않잖아요. 증거 있어요? 하고 큰 소리로 반박했습니다. 제가 어이없어 다시 조용히 아이에게 물어보려 하자
그 언니는 흥분해서 우리 부부에게 그만 좀 해, 나가요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리는 것도 듣지 않고 밀쳐내다시피 하며 우리를 몰아냈고 결국 저희는 더 얘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허탈하게 그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희는 말이 없었습니다. 마음은 참담했고 억울하고 분했어요. 상황을 원만히 풀고 싶었던 우리의 바람은 무너졌고 책임을 회피하고 역으로 화를 내는 그녀의 태도는 너무나도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피규어보다 더 큰 상처는 그렇게 인간적인 예의와 신뢰가 무너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요즘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라면 대부분 생활책임보험 하나쯤은 들어놓기 마련이에요. 아이가 실수로 무언가를 망가뜨리거나 다치게 했을 때를 대비해서 말이죠. 그런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 궁상맞은 언니네는 그런 보험도 안 들어놓은 건지 아니면 설령 드러났다 하더라도 그냥 배째라는 식으로 막무가내로 나오겠다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었어요.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어쨌든 너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이가 실수로 저희 집 진열장을 무너뜨린 그날 저는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다른 언니에게 바로 톡을 보냈어요. 사건 당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거든요. 그날 진열장이 박살나던 그 순간 저는 속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냥 가구 하나 부서진 게 아니었거든요. 그 안에는 저희 신랑이 수년간 모아온 피규어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일부는 해외 한정판이라 이제는 구할 수도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 진열장이 넘어가면서 피규어들도 함께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신랑은 그걸 보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속이 찢어질 것 같았죠. 그래서 함께 있었던 언니에게 톡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당시 궁상 언니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시 물어봤어요. 다른 언니는 분명히 말했어요. 그 궁상 언니 아이가 아이언맨 피규어가 갖고 싶다고 보고 싶다고 진열장 위로 올라가려다 진열장을 건드려서 무너졌다는 걸 자기 귀로 똑똑히 들었다고요. 그 이야기를 단톡방이 아니라 개인톡으로 나눴고 혹시나 해서 저는 그 톡 내용을 캡처해 두었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언니가 말을 바꾸거나 거짓말을 하게 되면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그 궁상 언니에게 제가 보냈던 톡은 읽지 않은 상태로 일이 계속 남아있었고 그게 더더욱 저를 자극했어요. 읽고도 무시하는 건지 아예 상황 자체를 외면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결국 저는 문자로 입장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다른 언니와 주고받은 톡 내용을 캡처한 사진을 첨부해서 보냈고 이 정도면 증거로도 충분하니까 계속 배째라 식으로 나오면 고소하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감정적으로만 대응한 게 아니었어요. 그 피규어들은 제 남편의 오랜 취미였고 애정과 시간과 돈이 고스란히 쌓여있는 결과물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다시 구할 수 없는 한정판들도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물건 파손 이상의 상실감이 있었어요. 남편이 정말 속상해하고 있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언니에게 어떻게 너는 얼굴을 바꾸고선 그런 식으로 증거 있냐? 몇 번 뻔하게 나올 수가 있냐며 따졌고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라고 강조했어요. 그 문자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마 고소한다는 말이 꽤 무섭게 들렸겠죠. 전화기 너머로 언니는 우리가 무슨 원수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며 제게 되려 따지듯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깟 돈 물어주면 될 것 아니냐며 화를 냈어요. 저는 그 말에 더 화가 났어요. 그깟 돈이라니. 책임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이런 일이 생기지도 않았을 거예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기한은 일주일 줄 테니까 그 안에 240만 원 보내. 진열장 값은 처음엔 받을 생각도 없었지만 너 하는 짓이 너무 괘씸해서 그것까지 받겠다. 만약 이번 주 안에 입금 안 되면 바로 고소 들어간다. 말 끝나기 무섭게 전화 끊고 계좌번호 문자로 바로 보냈어요. 그리고 이틀쯤 지났을까 언니에게서 240만 원이 입금되었더라고요. 기분이 개운한 건 아니었지만 최소한의 책임은 받았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일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함께 모이던 다른 언니들한테서 하나둘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 너무 놀랐다 하길래 저는 있는 그대로 그날 있었던 일과 이후 대화까지 솔직하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 궁상 언니가 다른 언니들에게는 어떻게 말했는지 아세요? 저희 집 진열장이 애초에 약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무너진 건데 제가 자기 아이가 망가뜨렸다고 억지로 뒤집어 씌우고 돈 내놓으라고 윽박질렀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대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언니 남편이라는 사람도 웃긴 건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아이가 벌인 일인데 아내에게 뭐라고 한마디 하더니 그냥 자리를 피해버렸대요. 책임을 지는 건 싫고 난처한 상황은 피하고 싶고 그런 태도로 아이가 뭘 배우겠어요.
부모가 저러니까 아이도 하는 짓이 저런 거죠. 이번 일을 계기로 그 언니와의 관계는 완전히 정리됐어요. 처음엔 마음이 복잡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잘 끊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관계를 유지했다면 언젠가는 더 큰 일로도 억울한 일을 당할 뻔했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기회만 있으면 남을 등쳐먹으려고 하는 스타일이니까요. 지금도 가끔 생각하면 열불이 나요. 그냥 그때 바로 고소부터 할 걸 하는 후회도 남아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아이가 잘못한 일에 대해 부모가 먼저 책임지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게 진짜 교육 아닐까요? 그런데 이 세상엔 돈 아까워서 그런 중요한 걸 무시해버리는 사람들도 있는가 봅니다. 아직도 가끔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분이 치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소연하고 갑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부디 여러분은 저 같은 일 겪지 않길 바라면서 남은 주말 마음 편히 보내시길 바랍니다.